네, 이상덕 특파원의 첫 번째 소식인 중국을 보면 공장 노동자들은 도망가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간 사람들은 갇히고 정말 뭘 하든 상상 이상의 중국입니다. 네, 이런 상상 이상의 중국이 실제로 숫자로도 이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지속된다라는 우려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제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그러니까 10월 데이터도 50을 깨고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좀 후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예상은 가능했겠지만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더 강화시켰었죠. 그 부분이 이제 제조업 PMI의 부진으로 나타났고, 아시는 것처럼 홍콩의 GDP가 나왔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5%, 무려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폐쇄한다라든지 뭐 팍스콘 공장에서 노동자가 탈출한다든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중고 그리고 중화권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은 예상을 했었고, 당대회가 끝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은 완화시켜줄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랜드 폐쇄라든지 네. 팍스콘 공장의 어떤 노동자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더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굉장히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은 자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완전히 폐쇄를 하거나 봉쇄를 하거나. 네. 지금 화면에 아마 간밤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그야말로 갇힌 방문객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웬 봉변입니까? 놀러 갔다가 제대로 잘 곳도 없이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갇힌 방문객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는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이건 뭐 놀리는 겁니까? 믿기지가 아니면 않는데 숙소라도 제공을 해주던가요? 정말. 일단은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내수 기대는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없습니다. 예. 하다못해 우리가 공장을 신규로 건설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있는 공장도 이제는 다른 지역 내지는 또 우리나라로 이제 오는 그런 수혜로까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우리 기업이 수혜지만 네. 중국 소비에 노출이 된 우리 백화점, 호텔,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주식들은 요즘 또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별화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국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연준의 정책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이외의 펀더멘탈이 아직은 약하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럽이 어제 물가를 발표했는데 네. 10%가 넘는 또 고물가가 나왔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도 전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더불어서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또 농산물 수출 협정을 좀 안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곡물 가격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그 다음 달에 유럽 내 물가는 더 악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더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ECB는 이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결국 정책적인 측면, 즉 중간 선거에서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싶은 게 또 유럽의 심정인 것 같아요. 무슨 예.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좀 예상하듯 지금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이제 집권할 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주관 앵커께서 중국의 중국 공산당에 얘기하다가 공산당 진절머리가 얘기가 나왔는데. 나셔서 오늘 저희가 계속 공산당이 왜 이럴까에 그렇죠, 예. 대한 얘기를 하다 너무 보니 강화된 정책과 너무 좀 이게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알게 모르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공화당은 지원을 조금은 약간 반대하는, 좀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상 밖으로 상황까지 만약 이 공화당이 집권한다면, 장악한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질질질 끌긴 하겠지만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지금은 뭐 특히 러시아가 이제 식량 가지고 목리 인질극을 벌이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곡물주는 투자를 해도 윗꼬리가 계속 길게 달려서 물리고 있다면서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마련을 또 했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뭐 항상 매월 첫날은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입니다. 바로 전달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챙겨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오늘 나올 데이터가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뭐 거의 역성장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그 원인과 배경이 이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시면 이 무역 수지가 전달에 비해서 더 악화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래도 많이 2,200에서 2,300, 경우에 따라서는 2,40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상을 줄 수 있느냐, 밸류에이션을. 그런 고민은 또 담기는 데이터가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9시 정도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한 장 출발 뭐 직전 정도에 보통 네. 나오는데 특히 이제 업종별 수출을 보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또 요즘 주식시장은 수출 데이터 예민하게 업종별로 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우리 팀장님이시자 앵커이신 신중호 전략가께서는 네. 이 수출 데이터가 우리 주식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단을 닫아놓는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이 마이너스여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더 이어지고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플러스라도 플러스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마진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 이익 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더 낮추는 요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반도체 부분이 더 악화되는 내용은 나올 텐데 이거는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동차가 선방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재고가 여전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의 이제 완성차 위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생각보다 자동차 수출이 좀 더 안 좋게 나온다면은 자동차는 그나마 이 저밸류에이션에서 잘 못 벗어날 것 같고 아마도 예상컨대 2차 전지는 잘 나올 겁니다. 2차 전지 쪽은 중국의 어떤 부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라든지 미국 향 어떤 수출이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또 확인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